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대부분 지하로 건설됩니다. 돌고 돌아 제자리라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윤장현 시장이 잠시 뒤에 뉴스에 출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차 컷오프 대상에 더민주 소속의 광주는 현역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대표가 오늘 광주를 방문해 뉴광주 선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광천동 재개발 사업이 문서 위조와 주민 동의서 매매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양심 선언이 나오고 동의서 절반이 가짜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을 몰고 다녔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 방식이 드디어 최종 결정됐습니다. 원안대로 주로 지하에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공사는 2년 뒤인 2018년 초에 광주 운천저수지 일대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이 논란 끝에 확정됐습니다. 애초 지상 구간으로 예정한 4.2km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구간을 지하에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평균 4.3m 깊이로 파돼 그중 지하 매설물이 없는 9.5km는 지하 1m 깊이로 얕게 파고 덮개를 씌우는 이른바 박스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늘어나는 공사비를 최소화해 정부 재승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존에 계획된 사업비 2조 70억 원에 비해서 약 7.9% 증가한 것으로 걱정했던 타당성 재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대군광장 고가를 철거한 뒤 2차선 지하차로를 만들면 푸른길 공원 훼손도 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착공은 윤장현 광주시장의 임기 마지막 해인 오는 2018년 초입니다. 일단 평상시에도 이렇게 교통량이 많아 공사가 힘든 운천 저수지 부근 구간 공사를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2025년 완공까지는 7년이 걸립니다. 당장 저희들이 이제 내일부터라도 사전 협의를 해서 또 기본 설계는 해제시킨 상태에서 추진을 이제 95%에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해 나가면서 이 방안은 민선 5기 시절 확정된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광주시와 의회는 공식 발표 전날 이미 건설 방식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 제자리라는 느낌을 갖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행정력 낭비와 불신, 지역 여론 분열 등은 그동안에 치러야 했던 대가였습니다. 이어서 윤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 당선자 시절부터 2호선 건설을 재검토해온 윤장현 광주시장이 2014년 말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저심도 개발에 따른 안전 확보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품 도심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방침을 뒤집었습니다. 공사비가 늘어서 원안대로 추진은 어려워졌다며 객관식 문제를 내듯 5가지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 대안들 중에 하나를 어차피 택해서 최종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당초 원안에 가까운 지하 건설 방식. 1년 9개월을 돌고 돌아서 제자리인 셈입니다. 그 사이 각계각층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여론은 수렴되는 게 아니라 갈갈이 찢겼습니다. 결국 이럴 거였으면 시간은 뇌끄럽고 의견은 왜 들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사회단체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어이없는 그리고 뭔가 우롱당한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시민단체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는 빚더미에 앉게 될 거라며 원점 재검토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예고했습니다. 논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은 가운데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온 광주시는 행정의 신뢰를 되찾고 여론을 수습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네, 참 먼 길을 돌아온 느낌입니다.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계획한 대로 2호선 건설이 추진이 될지 관심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윤장현 광주시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으로 이제 2호선 건설 계획이 또 다시 이제 바뀌는 일은 없겠죠? 계획 자체는 바뀌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까 잠깐 논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논란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 문제랄지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지 않고 네. 제 임기 내 착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고요. 계획이 바뀔 일은 없고요.
단지 이제 실시 설계나 이런 계획 단계에서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나 공법이 나오면 공사비를 최저화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시의 재정 부담을 걱정해서 오랫동안 고민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시민단체도 이 재정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도 밤을 새면서 걱정을 해왔고 앞으로도 걱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 1호선 개통하고 나서 네. 채무 부담이 32% 정도 된 걸로 이렇게 제가 체크가 돼 있고요. 네. 제가 이번 시뮬레이션을 쭉 해보니까 2025년 저희들이 2호선 준공 단계에서는 25% 정도 채무 부담에서 그때보다는 조금 채무가 덜 하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희가 8,700억 정도 시입이 들어가고 그중에 80%는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입장인데 네. 그러게 되면 다른 SOC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다른 투자는 속도를 좀 줄이고 이쪽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될 그런 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 발표하시면서 이 혁신도시까지 있는 방안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당장 지금 뭐 그런 계획을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계획돼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나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공동 발전을 위한 공동 혁신도시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주민들의 정주 여건 강화, 네. 배후도시로서 연결고리 면에 있어서는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이낙연 지사님과 충분히 지역의 상생 발전의 기조 속에서 네. 토론을 이뤄가겠습니다. 네. 그 2호선과 이제 혁신도시가 이어지면은 그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전라남도라든가 나주시의 반응이 곧바로 혹시 오진 않았습니까? 네, 아직 뭐 그건 제가 뭐 먼저 상의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총선 과정이 그러니까 이럴 때 총선 의제로서 앞으로 바로 이걸 한다 그래서 정부 예산이 이렇게 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충분히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장을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 100만 대 사업 때문에 만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하철에서 새로운 이제 미래의 우리 먹거리를 위한 네. 자동차 100만 대 자동차를 좀 옮겨 타야 될 새로운 장정이 길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100만 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좀 얻었습니다. 네. 근데 이 일들을 제가 설명을 하는데 KDI에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투자에 얼마나 효과가 나오느냐는 정량적 분석만 일반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네. 저희가 주장하고는 광주형 일자리, 광주는 지금 노와 사가 서로 상생해서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그래서 저에게 제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정성적 평가도 부탁을 드리고 네. 하기 위해서 오늘 좀 다녀오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정량적인 판단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좀 힘든 게 아니냐라는 좀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치권에서 좀 풀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또 말씀도 있는데. 당연히 정치권과 함께 풀어야 될 일이고 네. 그동안 저는 이 문제를 여야를 넘나들면서 또 지난주에 대통령이 모시고 시도지사 저희들 협의회 네.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이 자동차 100만 대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그리고 미래형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선도 도시로서 네. 가겠다는 광주의 계획을 또 설명드리고 네. 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네, 뭐 대통령의 공약이니까요. 네. 약속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광주의 진곡산단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서로 못 만나시는데 일각에서는 일부러 피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제부총리 이렇게 일정 잡기도 약간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 의장님이랑 그래서 약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못 뵌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진곡산단이 바로 저희들이 지금 미래형 자동차를 가기 위한 전진 기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린카 재단을 방문하시네요. 거기에 이제
전기차, 수소차, 전국 최초의 융합 스테이션을 지난번 저희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을 맞아서 개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 경제에 대해서 특별히 자동차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끝으로 이제 뭐 세간의 관심이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당적을 바꾸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당적 시민 네. 여러분들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네. 정치나 행정이나 마지막 낙하해야 될 지점은 우리 민생이고요. 네. 늘 호남의 선택이 이 한국사 역사의 고비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었는데 저는 늘 그런 가치와 제안을 정치권에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5월의 정신과 광주의 역사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광주 미래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청사진을 같이 고민해 주는 네. 이런 정치적인 요구들을 시장으로서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맞는 판단을 늘 시민 여러분께 네. 여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면담을 또 하러 올라가시는데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기운 갖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꽃샘추위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가 7도까지 올라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환절기 때문에 감기 걸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기침이 심할 때는 물을 갈아서 꿀을 넣어 마시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고기압에 가장자리에 들면서 막다가 밤부터 구름량이 늘어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영하 4.5도, 담양 영하 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무안 4도가 예상되고 곡성 구례 7도, 광양 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차 컷오프 대상이 공개된 가운데 더민주 소속의 광주 전남 현역 의원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닌데요. 후폭풍은 국민의당으로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희상 유인태 의원 등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10명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했는데 광주남 현역 의원 8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노심초사했던 더민주 지역 의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물갈이 공포는 남아 있습니다. 더민주가 하위 20% 컷오프와는 별도로 3선 이상 50%와 재선 이상 30% 등 현역 의원을 정밀 심사를 통해 걸러낸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현역 물갈이를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의 컷오프 명단이 흘러나오면서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더민주 하위 20% 명단에 발표는 안 됐지만 탈당에서 옮겨온 지역의원 상당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더민주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은 의원들로 매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텃밭을 놓고 겨루는 두 당 모두 물갈이 공포에다 정치 신인들과의 버거운 공천 경쟁까지 현역 의원들의 잠 못 드는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야권 텃밭을 놓고 국민의당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뉴 광주 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 광주 선언을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또 오늘부터 현역 의원이 없는 원외 인사 공천 신청 지역을 시작으로 공천 면접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하위 20% 컷오프와는 별도로 현역 의원 물갈이를 위한 정밀 심사 여론조사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예비후보가 풀뿌리 시민활동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정치에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광주 광산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광주 외국인 노동자 건강센터 이사장을 지낸 이 예비후보는 삶의 현장에 더 아래로 스며들어 위대한 평민들을 위한 시민정치와 광주정치의 완성판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강흥미 예비후보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광주 서구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 예비 후보는 안전한 대한민국과 갑질이 없는 직장, 청년들의 희망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화순에서 목 졸린 흔적이 있는 1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화순의 한 갈대밭에서 18살 김모양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어젯밤 10시 10분쯤. 전날 가족들로부터 김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천 옆 갈대밭에서 발견된 김양의 시신에는 폭행 흔적과 함께 목 졸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양이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동갑내기 남자친구인 18살 김모 군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 군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김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갈대밭에 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핸드폰을 여자애가 뺏어서 봤는데 자기가 다른 여자애랑 이렇게 연락하고 그런 걸 보고 말다툼을 했다 그렇게 진술합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김양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용의자인 김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인 광천동 재개발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서가 불법적으로 작성됐다며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현 조합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재개발 지역인 광천동에 살고 있는 71살 장모 할머니. 최근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서를 몰래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 내 글씨 봐봐 자네들. 요게 내 글씨라고 생각한가? 자기들이 썼지 내가 썼어? 주민등록이 뭐 별 볼 일 있냐 하고 나는 줬지. 기분이 나쁜 게. 이처럼 동의서가 부당하게 작성된 경우가 최대 1000건에 이른다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2장 가운데 1장이 위변조됐거나 돈을 준 뒤 작성됐다는 겁니다. 비대위 측은 그 근거로 주민동의서를 받은 용역업체 직원의 양심선언 내용이 담긴 사실 확인서를 공개했습니다. 또 이를 근거로 현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의서는 내가 직접 썼다. 내 글씨다. 왼손을 쓰고 오른손을 썼다. 그다음에 지장도 왼쪽 찍고 오른쪽 찍었다. 이렇게 밝힌 명단만 14명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동의서 작성은 전적으로 용역업체가 맡아서 한 일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대장, 대장 이런 것까지 전부 해서 조합설 동의서를 내줬던 건데 본인이 안 했다. 뭐 대리로 누가 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에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이미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를 놓고 조합과 비대위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진실 공방은 이제 사법기관에 의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2과는 연도교 개설공사와 관련해 어촌 피해보상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어촌계장 52살 장모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2년 신안 하이에서 신이 간 연도교 개설공사로 인한 하이면 주민들의 어업권 소멸과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금 14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뒤 이 가운데 4억 8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사업체에 사용하거나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횡령 직후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2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취업 사기를 벌인 혐의로 58살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7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아들을 대기업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서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지원협의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광주 청년창업지원협의회는 광주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과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됐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금호고속이 광주와 김해공항 직통 노선을 하루 2차례 추가 운행합니다. 금호고속에 따르면 광주 김해공항 노선은 원래 하루 2차례 직통버스 노선이었지만 이번에는 배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직통 노선의 광주 출발 시간은 오전 4시 30분, 9시 20분이며 김해공항 출발 시간은 오전 9시 20분, 오후 2시 30분입니다. 광주 전문 건설업체들의 공시 실적이 1조 9천억 원에 이르는 등 전년보다 7% 상승했습니다. 대한전문건설업회 광주시회가 관내 907개사의 신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이들의 공사 실적은 1조 9,200억 원으로 협회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이었습니다. 지역 업체 중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린 업체는 한남유리 420억 원, 송광건설 400억 원, 가영건설 380억 원 등으로 300억 원 이상 업체가 7곳,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업체가 4곳 등이었습니다. 화제의 검색어 필리버스터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장시간 발언으로 국회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도요, 무제한 토론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시간 19분 연설이 가장 잘 알려진 필리버스터죠. 50여 년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동료 의원의 구속 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장 기록은 1969년 신민당 박한상 의원의 10시간 15분,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미국 상원 의원이 만 하루를 넘겨 연설을 한 적도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차례로 김대중 대통령의 기록과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기록을 깼습니다. 타협이 사라진 우리 정치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